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리워드형은 좀 많이 다르고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근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생긴 지 저희가 지금 2년 반도 안 됐거든요. 2년 반도 안 됐습니다. 2016년도 1월 달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가능해진 겁니다. 가장 먼저 저희 와디즈에서는 그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이런 그 뭐랄까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 문화 콘텐츠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주식 시장 말고 이런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도 이런 등록을 해서 거기에 이제 크라우드 대중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뒤에 와서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에 투자한 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화나 전시회나 뭐 공연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늘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겨난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이 정말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존의 본질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단순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생겨났으니까 당연히 이걸 실현시켜 줄 돈이 필요하지 않나. 그 돈이 없으면 사실 스타트업 하기 힘든 거겠죠. 그런데 돈을 얻어내야 되는데 물론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바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결국 처음 초기 창업을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금을 외부에서 빌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빌릴 수 있을까? 가장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이런 은행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려고 갔는데 요구하는 서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간단하게 요구하는 거는 너가 얼마 벌고 있고 너가 얼마 가지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분의 그 얘기가 저는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돈을 많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또 많이 벌고 있을수록 돈을 많이 빌려주고 돈을 적게 가지고 있고 너무 격하게 끄덕끄덕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적게 가지고 있거나 아예 뭐 없으면 돈을 못 빌리기도 하고 그런 좀 아이러니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돈이 없다면.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이 연 600조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오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600조인데 맞추시는 분한테 저희가 와디즈의 쿠폰을 어이구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로 네 3번이요. 땡입니다. 네. 자, 아유 너무 지금 갑자기 네, 적극적으로 견물생심이 돼가지고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확 들어가지고 그때 저 지목하신 분이 정답을 외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없지만 자 하나 둘 셋 아유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라가지고 하나 둘 셋 와 네 저 제일 뒤에 중간에 계신 분 네네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네네 몇 번일까요? 1번 땡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적극적인 거는 저는, 네. 다시 한번 손을 내리고, 이거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자, 하나, 둘, 셋. 오, 네. 남자분. 4번. 맞습니다. 네. 4번입니다. 예, 여기 보면,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이건 저희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를 하면, 저희가 10만원 이상 투자를 하면 2만원을 돌려드리는 페이백 쿠폰이거든요. 비우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은데 난 투자하시고 나서 2만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쿠폰이고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많이 드릴게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 2%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98%가 은행 대출에서 다 자금을 확보하는 거고 2%는 주식이나 회사채, 채권이 되겠죠. 그걸로 이제 직접 금융의 형태로 기업이 직접 발행을 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하는 거는. 그래서 보통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도 은행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좀 은행 말고 다른 데서 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투자를 받아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엔젤 투자 혹은 뭐 VC 투자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에 해가지고 정부 자금을 받는다던가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 그 전에 저희가 뭐 창업 강의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나오는 도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죠. 초창기 창업 한 3년 차 정도 될 때 자금이 정말 필요로 하고 이때 자금이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폐업하는 확률이 거의 60에서 한 70% 정도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 데스밸리를 잘 넘어야지 뒤에 이제 IPO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의 단계를 봤을 때 이 엔젤 투자 쪽에서 처음에는 이 프리시드나 시드 단계에서 예, 한 3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에서 투자를 외부에서 이끌어내는 게 뭐 정석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실제로 그러면 엔젤 투자가 많이 일어날까? 도표를 봤을 때 처음에 2000년도부터 이제 2014년도까지 도표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1차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엔젤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선 그래프는 어떤 벤처기업의 숫자인데 벤처기업 숫자보다 더 많이 투자 건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엔젤 투자가 활성이 됐다가 2차 벤처 붐이 났으니까 여기 이제 벤처기업 숫자는 늘어났는데 반면에 엔젤 투자 현황은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엔젤 투자가 지금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랑 국내 차원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주로 이제 시드머니 단계에서 엔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염두에서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초기 창업자들이 엔젤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엔젤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국내 창업에서는 아직은 이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돈을 써가지고 창업 자금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법적인 게 세 가지인데 이 돈을 투자를 받으려면 데모데이 피칭이라고 해가지고 막 7분에서 한 뭐 짧게는 3분 정도로 이 기업의 어떤 소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이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기획을 해본 입장이거든요. 스타트업 행사들.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딱 한 건 봤었습니다. 제가 5번 기획을 해봤었는데 데모데이를 뭐 어떤 정부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진행했음에도 뭐 힘들더라고요.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기업을 모든 걸 다 어필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 기업이 그 비즈니스를 이해시키는 데만 해도 30분이 걸리기는 한데 대면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지원 사업에 선정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선정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VC 미팅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만나서도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그 금융의 본질이 뭘까? 이건 저희 와디즈에서 고민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아까 대표님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금융은 결국에는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그리고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와디즈가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간접 금융과 직접 금융의 어떤 차이는 간접 금융은 이제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거고 자금을 확보한 거고 직접 금융은 뭐 크라우드 펀딩이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의도가 이건데 직접 금융의 일환으로 이 기업에서 직접 증권을 발행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 형태로.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줘야 되니까 법을 일부 개정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가지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내로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미국이나 이 영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도 잘 되고 있는 제도인데 가져온 겁니다. 2016년도에. 그렇게 해서 기존의 자금 공급자 시장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이 수요가 있는 민간의 영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보자.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모집을 하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한을 둔 게 뭐 투자 한도 아니면 이제 발행 한도 이런 것들 좀 제한 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에 맞는 건지 뭐 비트코인처럼 막 남발되는 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법적인 규제를 두고 결국에는 이 투자자 보호의 어떤 일환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절차나 뭐 방법 같은 거는 이제 뭐 법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보고 이제 결과를 보자라고 해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에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20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뭐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마이너한 어떤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지금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이 2%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1, 2%도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좀 마이너하지만 지금 그 시장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뭐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도 와디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훨씬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급속도로 60%씩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곧 이거는 미래에서는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미 영국은 주류가 되었습니다. 일반 VC 투자보다 이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 유치 받는 사례가 역전돼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와디즈는 이게 저희가 와디즈의 사명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와디즈가 어떤 뜻일까요?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또 쿠폰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What is, 네. 그것도 이제 의미가 되긴 한데, 원래는 아닙니다. 네. 원래 의미, 네네.
네,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네. 무역협회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네, 네. 예, 제가 원래는 이게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또 계속 드릴게요. 사망의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금융시장, 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물 같은 역할, 예, 좀 담비 같은 역할, 그게 이제 사막의 강이라는 그 의미가 와디라는 그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죠. 와디가 그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디즈라고 이름을 짓고, 크라우드 펀딩업을 진행을 해온 겁니다. 저희는 리워드형을 먼저 진행을 했지만 투자형을 예전부터 국가랑 이렇게 논의하면서 이 법을 도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같이 논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와디즈라는 이름을 짓고 지금 크라우드 펀딩업을 한 6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슬로건이 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세요거든요. 그 전에 리워드형은 이렇게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투자형의 슬로건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세요입니다. 아까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기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돈 되는 것에 투자하고 손해보지 않은 것에 투자하는 게 맞는 그 주식 투자의 논리인 건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되게 특이한 게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세요라는 말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이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개 말씀드리자면 파도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파력 에너지라고 해서 이걸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건 사실 기존에 없던 신기술이거든요. 근데 인진이라는 기업이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개발 단계에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될지 아닐지 모르겠긴 한데. 근데 정말 초창기 기업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200억이 넘었거든요. 기업 가치가. 처음에는 당연히 그거의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업을 성장해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많은 주주들 모으게 되고 지금은 비즈니스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B 사례 쪽으로 굳이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이런 음식점 사업을 하는데 특히나 여기는 수제 맥주 회사거든요. 세븐브루라고 해서 청와대 맥주로 확 떴었습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그때 이제 청와대로 초청한 맥주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신 맥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마시기 전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해서 주식형으로 해서 성공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계속 비즈니스 레벨업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2명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농업 벤처라고 해서 이 농작물을 정말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어떤 배송하고 제공해주는 그런 농장을 만든 건데, 이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해서 그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7억 한도까지 2번이나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고, 요것도 이제 수제 자동차 회사라고 해서 수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모에닉 게라이스라고 해서 이건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이거 원래는 그 블로거로 시작한 대표님이거든요. 블로거 하시는 분인데, 뭔가 이거를 취미 말고 나 업으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법인 설립해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한 거죠. 원래는 이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려면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법인 사업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법인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렇고, 여기서 이제 수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아마 투자형으로는 역대 최다 펀딩 진행 횟수입니다. 지금 7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투자형 주식형으로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레벨업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도. 이건 이제 스타트업의 사례들이고, 넘어갈게요. 뒤에 보면, 이거는 이제 문화 콘텐츠의 사례들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나 뮤지컬, 공연 이런 것도 지금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잘 하고 있는 거죠. 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사람들 진행을 하려고 할까? 4가지 큰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후속 투자 유치를 지금도 기업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간에. 왜냐하면 이 대중들한테 어느 정도 이 검증을 받은 기업이다, 성공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인증 마크가 붙는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VC 아니면 엔젤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이제 후속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마케팅 부분, 특히나 이 기업을 알리는데 굉장히 어떤 많은 수단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잘 안 읽긴 한데 정말 특이한 광고를 하나 봤었거든요. 중앙일보 비즈니스 면이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가장 일면 하단에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영어 학원이었는데 투자자 모집한다라고 이렇게 투자자 모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광고를. 근데 이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거 얼마 정도 돈이 들까? 라고 해서 중앙일보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얼마일까요? 이것도 맞추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문 지명 광고인데 투자자 구함이라는 어떤 홍보를 한 거죠, 일면에다가. 근데 하루 정도 한 겁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네, 300만 원 땡입니다. 업입니다. 500만 원 업입니다. 네, 업입니다. 4천만 원
뭐 비슷합니다. 이거 그 정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보는데 잘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저는 할 것처럼 물어보면서 이렇게 얻어낸 정보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저한테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원래는 잘 안 알려주는데 뭐 많게는 뭐 억대까지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루 만에 없어진 신문이고 투자자 구한다고 하는 거가 사실 얼마만큼 이게 유입된지 모르겠긴 합니다. 유입 체크가 안 되는 거죠. 마케팅 쪽에서 봤을 때는.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업이 홍보하는데 효과적인 거는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본인의 기업을 뭐 공개하는 거죠. 기업 공개. 뭐 IPO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IPO까지는 아니니까 미니 IPO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을 뭐 펀딩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성 검증 당연히 할 수 있죠. 지금 시점에서 나의 어떤 비즈니스가 당시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강조할 건데 이거는 정부 지원 제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고 뭐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기업들 중에서도 몇 가지 인증을 거치면 그 기업한테 1에서 1.5배의 어떤 투자된 금액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억 투자 지받았다. 그럼 그 1억에 1에서 1.5배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더 준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총 2억 5천, 2억 정도 모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마련을 해놨거든요. 네, 여기 보면 뭐 크라우드 펀딩 전용 펀드라고 해서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가 이 국가에서 받은 돈으로 투자를 뭐 1, 2억씩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중소기업청 R&D 자금 2억 원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물론 성공한 모든 기업들한테 다 드리기는 좀 힘드니까 어느 정도 그 인증은 거치긴 합니다. 어떻든 간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을 했다 기업이 그러면 이거는 대중의 인정을 받은 거고 인증마크가 붙은 거니까 우리는 더 여기에 더 잘 될 수 있게 돈을 쏟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창업 자금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놨는데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써줄지 고민인 거죠. 그런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했다라면 확실히 그거는 이제 뭐 검증이 된 거니까 돈을 그쪽에 많이 쏟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특장점 4개 말씀드렸고 저희도 또 광고 영상 만든 게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제가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먼저 이제 문화 콘텐츠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로 300만 돌파. 역시 나의 안목은 흥해라 내가 투자한 영화여 올라라 내 수익이여. 관객이 늘수록 내 수익도 오르는 와디즈 펀딩.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투자의 시작 와디즈. 지금 와디즈 가입하고 최대 5만원 혜택 받으세요. 이거 지금 5만원 혜택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영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영화에 투자했는데 영화 관객 수가 늘어날수록 내 수익도 올라간다. 뭐 이런 구조의 얘기인 거죠. 그럼 제가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볼 영화에 직접 투자한 시대가 이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2년 반 전에 생기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영화의 공통점을 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또 이거 다 드려야 되니까. 네, 뭘까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내에 개봉한 영화들인데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손 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1,000만이요. 네, 여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1,000만을 기록한 영화거든요. 국내에서. 근데 이 1,000만을 기록했다는 거는 당연히 영화가 대박이 났다는 거고 영화 잘 됐다는 거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많이 벌었을까? 라고 보면 당연히 여기 영화에 제작에 참여한 분들, 출연한 배우들, 제작진들이 많이 벌어낸 거죠. 감독들이나. 근데 정작 이 영화가 대박나게 한 우리들, 이 영화를 보러 가준 사람들은 돈적으로 대박이 났을까? 전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돈을 쓴 거니까. 근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생기면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올려진 상품들, 영화들은 내가 직접 투자하면서 이 수익을 쉐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지금 실제로도 많이 진행을 했던 거죠. 제가 최근에 사례를 하나 가져온 건데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은 뭐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웹툰이 원작이고 웹툰이 잘 되고 대박 히트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히트치고 그 다음에 영화화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통해서 한다 했을 때 그 소식을 직원으로서 좀 내부적으로 접했을 때 이거 내가 무조건 투자해야 되겠다. 심지어 여기는 200만 명만 넘게 관객 수를 기록해도 나한테 수익 돌아오는 게 연 70%
수익률이었거든요. 합쳐서 고정금리와 이 추가금리 합산해가지고 고정금리는 여기 채권 형태니까 원금 플러스 한 3% 정도의 고정금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투자를 하면 그럼 저희가 100만 원 투자하면 103만 원을 얻어낸 거죠. 연금리로 따졌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게 추가금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옵션으로 그럼 추가금리가 관객 수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객 수가 한 뭐 이때가 40만 명이 이상 기록했다라고 하면 1%, 뭐 50만 명이다 2.5% 이런 식으로 쭉쭉 붙어가지고 200만 명만 넘어도 67%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고정금리 3%니까 합치면 70%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여기 투자를 100만 원 하면 이건 9개월 만기니까 연까지는 아니니까 한 152만 원 정도 얻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 100만 원 바로 여기 입금을 했거든요. 제 돈 털어가지고. 네, 근데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이고, 네. 사실 제가 이걸 강의 때 투자하고 나서 강의 때 5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를 제가 얘기한 이유, 저는 여기 투자를 했으니까 이 영화가 잘 돼야지, 네, 제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영화 상영했을 때, 상영이 전에는 거짓말을 좀 죄송하지만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영화를 시사회를 갔었거든요. 투자를 한 사람들 선착순 50명한테 시사권을 줘가지고 저는 청약 3번째로 했었습니다. 선착순 3번으로. 근데 영화를 가서 봤는데, 이거 투자금을 빼야 되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가 너무 예, 제 옆에 같이 간 사람은 뭐 1시간 정도 졸더라고요. 그만큼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고 이거 무슨 영화지 싶었는데 그래도 이거 사람들이 보겠지 했는데 결국엔 한 30만 명 정도 영화 보고 이제 영화는 예,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따로 홍보도 안 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저는 이 기간 내에 계속 영화가 재미없음에도 홍보를 했던 이유는 전 여기 투자를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홍보를 하는 거겠죠. 예, 정말 잘 되면 그래서 좀 낚인 저희 지인들 많았습니다. 네, 보고 좀 원성이 어떤 카톡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간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투자한 여러 사람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런 홍보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게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투자했을 때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스타트업이 정말 잘 됐을 때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F&B 사례는 뭐 음식점이 직접 가서 매출을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친구들 데리고 많이 갈 수 있는 거고 홍보를 온라인상으로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온라인상으로 홍보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 돈이 걸려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홍보를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제 여기는 예, 망했고 저는 아마 만기가 9개월이니까 9개월 뒤에 한 102만 원 정도 네, 수수료 떼고 10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빨리 받고 싶네요. 저 돈이 없는데. 아무튼 간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쪽에서 영화 쪽은 이런 식으로 된다. 공연 쪽도 뭐 관객 수로 설정이 가능하고 전시도 마찬가지고 뭐 샤갈 전시회도 얼마 전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심 무라비차라고 해서 이 클래식 피아노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내한 공연도 지금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뭐 영화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 쪽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익창가 부사채라는 채권 형태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특히 영화 쪽은 이게 뭐냐면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뭐 원금 보장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리틀 빅 피처스라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저희 원금은 보장이 되는 거죠. 9개월 뒤에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익창가 부사채는 손실도 같이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앞에는 일반 회사채고 여기는 이익창가 부사채인데 이익창가 부사채는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거죠. 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50만 명 넘게 관객 수가 낮게 기록했다. 그럼 73%의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26만 원 정도 돌려받는 거죠. 그럼 굉장한 손실인 거죠. 대신에 영화가 대박 났다면 엄청 수익을 많이 거의 90% 가까이 400만이 넘게 기록한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 영화 사냥의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영화 사냥 말고 다른 뭐 영화들마다 다 다르게 손익분기점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화 사냥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영화 쪽이 가장 첫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었습니다. 3억 넘게 성공을 이뤄낸 거죠. 처음 진행하는 건데도. 근데 제가 너무 실패한 것만 말씀을 드려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이 영화 사냥도 사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본 사람은 욕하고 안 본 사람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가 이 영화 사냥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사냥을 본 내 2시간이 사냥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그 영화는 그냥 사냥당해 버렸어요. 여기 보면 손익분기점이 164만 명이었거든요. 그럼 164만 명이 기록돼야지 나의 원금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한 100만 명 더 못 미쳐서 받은 거고 예. 뭐 손실이 한 60% 이상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투자한 사람들이 정말 완전 꽝을 본 거죠.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영화 흥행 실패해서 본인만 사냥당하고 망한 게 아니고 옆에 프로젝트까지 사냥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덕혜옹주도
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특히 여기 사냥 개봉했을 당시에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했었거든요. 개봉하기 직전에. 근데 처음에는 뭐 100% 넘게 모집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영화 사냥이 상영한 이후에 다들 그 투자금을 뺐습니다. 이 목표 기간 내에. 그래서 이제 지금 11%로 이제 끝난 거거든요. 아쉽게도.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덕혜옹주는 굉장히 성공을 이뤄냈죠. 여기 보면 이제 11% 펀딩은 실패했는데 목표 관객 수가 심지어 사냥보다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객 수는 500만 넘게 기록해서 아마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해서 성공했다면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이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펀딩을 실패해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기본적으로 80%가 넘어야지 성공이 되는 거고 100%까지 증권이 발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모였긴 합니다. 5천만 원 모였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 금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실패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후에는 뭐 펀딩도 성공하고 흥행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지금 많이 일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노무현입니다도 그렇고 너의 이름은 뭐 연 80% 수익률을 얻어냈고 이런 식으로 판도라도 굉장히 흥행했었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상업 영화가 주로 뭐 많이 말씀드린 건데 그 소수 취향의 인디 영화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담은 그런 영화 같은 경우에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오히려 더 적합하긴 합니다. 특히 이 노무현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거의 영화 무산될 뻔했었는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진행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 모았던 자금으로 제작을 해서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영도에서 굉장히 성공했었기도 하고. 그래서 뭐 트렌드 코리아에도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 두 사례가 좀 대표적인 건데 눈길이란 영화는 이 위안부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고 여기 패트리어트데이라는 영화는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어떻게든 사회적인 의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저는 패트리어트데이 때 제 투자를 또 했었거든요. 투자했었는데 패트리어트데이가 4만 명 딱 보고 끝났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이익창과 부사채, 손실도 공유하는 케이스였는데 손실을 100% 손실 났었거든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투자한 게 이제 문화 컨텐츠 쪽에서 치즈 인더트랩 아까 말씀드린 건데 또 실패하고 그래서 저는 문화 컨텐츠는 투자 안 하려고 지금 마음 먹었거든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제가 좀 강의한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저도 이걸 투자도 못 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거는 손실로 100% 났고 이 눈길 같은 경우에는 한 손실이 한 50% 정도 났었습니다. 흥행이 실패해가지고. 사실 요즘에는 이익창과 부사채 형태로 잘 안 하거든요. 다 일반 회사채에 고정금리에 추가금리 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투자는 성공했긴 한데 흥행에선 실패한 케이스인 거죠. 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가치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눈길 같은 케이스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펀딩에서 성공을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3억 투자 유치했죠. 그거의 20%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부처를 투자자가 직접 선택해주세요 해가지고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거기에 기부를 한 거죠. 굉장히 의미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펀딩에 실패를 했는데 제가 이거 장표를 안 넣었는데 저 되게 놀랍게도 이 눈길이라는 영화는 원래는 원금을 아까 말씀드린 50% 1년 구조였는데 이 이 영화 제작사에서 이거는 좀 되게 좀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사비를 좀 털어서라도 원금을 회복해서 그리고 또 이자까지 한 2% 3% 좀 더해서 드리겠다 해서 일반 투자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그냥 원래 투자 구조상으로는 그냥 원금 깎여서 50%만 드리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욕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그거 감수하고 투자한 건데 근데 투자자분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투자를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다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사비 털어서 복구해서 드린 거죠. 심지어 여기 20%는 또 다른 데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어트데이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냥 100% 손실하고 끝났었는데 죄송하다고 끝났었는데 아무튼 간에 뭐 그래서 저도 이제 패트리어트데이는 좀 욕들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워드형은 특히나 이 적극적인 소비자층이 많아가지고 막 안티팬으로 돌아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투자형 쪽에 이 패트리어트데이 페이지가 테러 당했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 응원의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흥행은 실패했는데 그 열정에 감사하고 또 이 영화 개봉되기 위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욕도 좀 기대하고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정말 가치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사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영화는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여기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 어떤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제 스타트업 투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 빨리 볼게요. 이게 그 맥주지. 그렇지. 짠.
나 수제 맥주만 마시는 거 알잖아. 여기 대박 날 줄 진작 알았지. 손님이 또 들어온다. 투자 수익이 또 들어온다. 매출이 오를수록 내 수익도 오르는 와디즈 펀딩.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투자의 시작. 와디즈. 네, 요거도 이제 그 맥주 회사에 내가 투자했는데 이 맥주 회사 매출 올라갈수록 내 수익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구조고, 지금도 이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누구나 그 그 스타트업에 관계가 없는 사람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올라와 있는 스타트업이면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유니콘이라고 해서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기업에 초반에 투자를 했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물론 지금 해외라서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국내에서 유명했던 어떤 기업들 10년 전에는 잘 몰랐던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먼저 투자를 했었다면 지금은 그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갔을 거니까 시세 차익으로 돈을 많이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겠죠. 하지만 근데 처음에 여기 투자를 할 수 있던 사람은 여기 이 기업에 관계 있는 분들 혹은 이 기업을 먼저 알아차린 어떤 전문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생겨나면서부터 정말 초창기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특히나 지금 와디즈 같은 플랫폼사는 이 심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투자 심사하는 역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플랫폼 사이트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접하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아직 2년 반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뭐 대박난 사례를 말씀해달라, 이거 사실 설명을 해도 그 기업이 어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 5년 정도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점차 나올 거다. 결국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고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 유치 받아내고 뭔가 폐업하고 망한 케이스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긴 합니다. 다 이제 더 잘 됐으면 잘 됐지 더 망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먼저 아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좀 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그럼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습니다. 아까 영화 같은 게 이제 채권형이고, 물론 스타트업도 채권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선호하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이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회사에 주식을 사내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의 투자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쭉쭉 네 가지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이 KSM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거래 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1년 반 전에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상장 스타트업, 완전 초기 스타트업에 어떤 주식 발행했으면 여기서 이제 KSM 시장에 등록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기업이면 아무 조건 없이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한 빠르게 최단 기간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코넥스 시장 상장했으면 당연히 이제 가능한 거고, 뭐 M&A 되는 경우 아니면 정말 잘 돼가지고 IPO 되는 경우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해외에서는 지금 이 뭐 두 개의 사례는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간에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럼 기업은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시간이 지금 안 돼가지고 한 여기까지 정도로 강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강의 자료를 다는 못 드리고 어느 정도 그 대회용으로 이 요약한 강의 자료 PDF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제가 주최 측에 전달해가지고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릴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득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자분들한테 특히나 더 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투자를 소득공제 상품으로 등록이 됐으면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정해 놨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100% 다 소득공제 될 수 있게 여기 투자를 했으면, 그래서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많이 구조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쭉쭉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 크라우드 펀딩이 우리 기업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한 2시간 정도 과정의 기본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가장 이해가 쉽기도 하고, 아니면 당장 내 기업이 진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뭐 법인 기업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인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와디즈에서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을 뭐 오픈 신청해서 이
요 부분을 작성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 기업이 뭐 어떤 업종의 제한은 안 걸리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분들은 여기서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에 대한 신청 링크도 제가 뭐 가능하다면 뭐 다음 날이나 참석하신 분들한테 교재 드리면서 같이 들을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뭐 프로세스인데, 그래서 그 신청이 이 간편 신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쭉쭉 가서 프로젝트 오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치긴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은 또 와디즈에서 주최하는 교육 때 또 다루도록 하겠고요.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와디즈를 검색해서 또 따로 여쭤봐셔도 되고, 그리고 와디즈 스쿨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뭐 강좌들을 원하신 거를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요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